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그리고 오광수 변호사에 대해서도 무슨 뭐 어떤 미친 인간은 간신이래 간신. 나는 왜 무슨 근거로 그런 막말을 방송에서 대단한 용기예요? 어? 오광수를 언제 봤다고 무슨 간신배래? 어? 오광수 변호사에 대해서 의혹이 몇 가지 있는 건 있어요. 그건 유탐사에서 보도를 했죠. 예. 그 의혹과는 별개로 오광수 변호사는 간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입증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자, 이런 평가도 있어요. 예,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오광수, 법을 존중하되 사람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다. 자, 요 기사 한번 재밌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람을 단지 이력이나 출신으로 판단하는 일은 언제나 신중해야 된다. 이 사람이 서울대를 나왔으니까 똑똑할 것이다. 그럼 서울대 법대 나온 윤석열하고 한동훈이는 뭡니까? 어? 중앙대를 나왔으니까 이거는 미천한 놈이다. 사람을 이력이나 출신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인 문제 아니야. 어? 특히 민주당 당원이라면 이 정도 사리분별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오광수 살아온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싶다. 자, 오광수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다. 법에 예. 이게 왜? 예, 이거 잘못 눌러가지고 제가 예. 여기 있네요. 예. 법의 테두리 안에서 냉정하게 판단하면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언제나 따뜻함을 잃지 않았다. 조직의 논리보다는 절차의 정당성을 중시했다. 권력보다 법의 원칙에 가까이 서 있었다. 정치적 수사에 앞장서거나 권력에 영합했던 흔적은 그의 경력 어디에도 찾기가 어렵다. 그 대신 그는 묵묵하게 맡은 역할을 수행했고 불필요한 언론 노출이나 과장된 성과 홍보 없이 결과로 말하는 태도를 지켜왔다. 민정수석은 권력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을 보좌하지만 동시에 권력을 감시하고 제어해야 하는 이중적 역할을 가진 자리다. 그래서 출신 배경이나 이력은 더욱 민감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히 검찰 출신 인사가 그 자리에 오를 경우 인사 정보나 감찰 권한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보의 사유와 여부는 출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정보의 사유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윤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인가 인격의 문제라는 거예요. 검사라는 직함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직함을 어떻게 사용해 왔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오광수는 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의심받기보다는 검사였을 때 보여준 태도와 균형감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더욱이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 단 한 번도 등용된 적이 없다. 만약 그가 이른바 같은 라인이었다면 당연히 검찰 고위직이나 용산 대통령실에 부름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 조직 안에서 정치와 거리를 두었고 오히려 그 거리감이 지금 그를 민정수석 후보로 소환시키고 있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오광수는 현장을 안다. 현장에서 지휘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수사와 법 해석 사이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 보고서 한 장, 숫자 몇 줄로 상황을 판단하는 관료형 인사가 아니라 땀과 긴장이 흐르는 현장에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상당히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판단을 내리는 사람, 땀과 긴장이 흐르는 현장에서 판단을 내리는 사람,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유사한 기질이잖아. 그는 알고 있다. 무리한 수사가 어떻게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제도의 허점이 어떻게 권력이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조직을 지키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검찰개혁을 염려하는 이들은 그가 민정수석이 되면 개혁의 동력이 꺾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개혁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개혁은 내부를 모르는 자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조직 내부의 정서를 이해하고 반발을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개혁의 가교가 될 수 있다. 개혁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현하는 것이고 실현에는 손발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검찰 내 인맥을 통한 인사 개입 가능성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검찰 인사는 단일 인사의 독단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복수의 기구와 감시 구조가 있고 무엇보다 그는 과거에도 인사를 사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절차와 실력을 우선시했던 인물로 평가를 받아왔다. 그는 지시를 내릴 때에도 설명을 먼저 했고 조직을 운영할 때에도 신뢰를 얻는 방식을 택했다. 나는 최근 몇몇 변호사에게 조심스레 그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없지 않을 수 있기에 법조계 내부의 시선이 궁금했던 것이다. 돌아온 답변은 간결하면서도 묵직했다. 예. 자, 돌아온 답변. 오광수 변호사와 친분이 있었던 법조계 내부의 시선이에요.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말 속에는 그가 정치적 이익과 거리를 두며 살아온 인물이라는 인식과 검찰 권력을 누구보다도 예리하게 체험한 이재명 대통령이 그를 선택했다면 그 자체로 판단의 근거가 된다라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겪은 사람이다. 검찰이 어떻게 권력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떤 검사가 그 권력을 어떻게 휘두르는지 온몸으로 겪어낸 사람이다. 그런 대통령이 특정 검사 출신을 기용한다는 것은 출신이 아니라 태도, 직위가 아니라 성품을 꿰뚫는 선택이다. 그의 인사는 결코 즉흥적이지 않다. 그는 검사들의 실체를 가장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다.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규정하려 한다. 검찰, 특수통, 정권인사 같은 단어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레이블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일해왔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대했는가에 있다. 오광수에 대한 이제 총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광수하고 법조계 내부에서 나오는 의견이 지금 다르잖아. 제대로 취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오광수는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았다. 정치를 내세우지도 않았고 법을 지키되 사람을 잊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라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맡기에 부족하지 않다. 그 자리는 누군가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앉아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자, 이 기사에 나온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평가가 100% 다 옳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어떻게 알겠어. 제가 오광수 변호사를 만나본 적도 없고 직접 취재해본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동안 며칠 동안 유튜브에서 쏟아낸 여러 가지 얘기들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면 이걸 균형 있게 여러분들이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광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자, 이 정도의 평가라면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봐요. 이런 인물이 특수부에 있었다라는 게 신기할 정도로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고 정치도 내세우지 않고 법은 지키되 사람을 잊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받기가 쉽습니까? 예? 이런 인물 찾아내기가 쉬워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당 지도부를 모아놓고 아마 어제 만찬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런 문제 때문에 만찬이 진행이 된 것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추론을 해봅니다. 예? 추론을 해봐요. 그럼 뭐냐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시끄러우니까 직접 설득을 한 거야. 그리고 어제 참석했던 민주당 지도부의 몇몇 분들이 의견을 개진을 했다고 해요. 오광수 변호사에 대한 이러저러한 의혹도 있고 논란도 있으니 좀 재고를 해달라. 이런 의견도 어제 얘기를 했다고 그래.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광수를 임명하겠다라고 직접 설명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다 공감을 했다라고 그래요. 수용을 했다. 자, 거기서 나온 구체적인 얘기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나라 돌아가는 그런 기밀을 어떻게 알아? 그걸 우리가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고 오광수 괜찮겠다라고 판단이 들었다라면
우리가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민주당 지도부를. 응? 아니 왜 뜬금없이 조국 혁신당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얘기를 가지고, 그것도 제가 유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유치한 얘기야. 초딩 같은 소리예요, 그거는.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개혁 못한다. 국정원 출신이니까 국정원개혁 못한다. 군 출신이니까 군개혁 못한다. 그러면은 김병주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김병주 의원도 사성장군 출신 아닙니까? 똥별 출신이잖아요. 김병주 의원도 군 기득권 세력이니까 김병주를 국방장관으로 앉혀놓으면은 국방개혁이 안 되겠네. 군개혁을 못 하겠네요. 그 김병주 안 돼. 김병기 의원 국정원 출신이니까 원내대표 만들면은 국정원 개혁 못 하겠네. 국정원 안 그래도 이번 윤석열 정권 내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이 되는데, 김병기 의원도 그런 똑같은 논리로 얘기를 하면은, 야,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을 지켜주려고 원내대표에 출마한 거네요? 에? 그런 거잖아.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요. 국정원이 지금 작살나게 생겼는데 국정원을 지키기 위해서 김병기가 원내대표 출마해가지고 국정원 개혁을 막으려고 하는 거네. 그렇게밖에 논리 전개가 더 됩니까 이게? 이런 유치한 발상이 어디 있어요? 딱 제가 볼 때는 조국당 수준의 논리라는 거야 이거는. 그렇게 정치적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그 당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지지율이 1%로 떨어진 거야. 제가 유탐사가 좆바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유탐사 문제는 좀 이따 또 얘기를 할게. 그죠? 좀 기다려. 뭐 그렇게 씨발 안달을 내. 설레발을 한다고 그랬잖아. 다 얘기를 한다고. 좆바당부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한다고요. 오광수 변호사를 둘러싼 의혹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의견을 얘기를 할게. 제가 뭐 강기자 또 뭐 좋게 생각하고 유탐사하고 뭐 가까이 지낸 거 알잖아요. 의견이 다를 때도 있는 거야. 유탐사는 뭐 다 잘하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줘야지. 그게 동지지.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유탐사 잘못했어요. 강진구 기자가 섣불렀어. 너무 조급했어. 왜 급하게 할 일이 아니잖아 이거는. 차분하게 했으면 돼요. 차분하게. 저는 유탐사 유탐사뿐만 아니라 유탐사 동지들을 동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원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은 우리의 보도 태도도 바뀌어야 돼요. 오광수 변호사는 적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정수석 후보로 고려하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접근 방식이 달라야지. 윤석열 정권에 있는 관료들에게 접근하는 방식하고 이재명 정부의 관료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접근법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제가. 비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동지에 대한 비판과 적들에 대한 비판은 달라야 된다는 거야. 적들을 비판할 때는 인정사정 없이 조져야지. 그런데 동지들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을 할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광수 변호사 우리의 적이 아니잖아. 근데 오광수를 만약에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또 오광수 변호사와 인터뷰 과정도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그렇게 접근이 됐어야 되는 거지. 그런 점을 좀 비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비판하면은 뭐 유탐사랑 싸운 거야? 예? 그리고 뭐 비판하면 안 돼요? 아니 이재명도 까두만 거기 가보니까 유탐사 채팅창에 보니까 야 이재명 문재인 시즌2다. 이재명이 적폐다. 심지어는 씨발 뭐 대통령 된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따위 소리가 나와요. 저는 그런 개새끼들은 상대하기도 싫어. 여기 있어 혹시 그런 놈들? 아니 이재명 대통령 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 민정수석 인사 문제 하나 가지고 아무리 강진구 기자 하는 얘기가 맞다고 쳐도 이재명 문재인 시즌2다. 이재명도 적폐다. 이따위 소리가 어디서 나오냐고. 그걸 그냥 놔둬? 누가 제가
유탐사가 취재한 거에 대해서 의혹 제기한 거에 대해서 문제 삼은 적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취재를 해야지. 그거 언론인이 할 일이죠. 그런데 채팅창에서 보니까 그따위 소리들이 나오더라 이거야 나는. 자, 그래서 오광수에 대한 유탐사에서 제기한 두 가지 의혹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걸 뭐 안 보고 그냥 막 떠들어대는 게 아니야. 예? 자, 첫 번째 의혹은 이거예요. 김건희의 그 도이치모터스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준수라는 놈이 이희준인가요? 예,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이희준이라는 놈이 있어요. 주식 사기꾼이지. 예. 이 사기꾼에게 변호사를 소개를 하고 소개비를 받아가지고 변호사법 위반이 됐다라는 의혹이에요. 변호사법 위반을 했어. 그래서 수사를 받았는데 처벌을 안 받았다. 무혐의가 됐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이준수라는 놈이 그 어디입니까? 그 대륙 아주라는 로펌 여기에 대표로 있었어요. 오광수 민정수석이 대표로 있었어. 대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준수가 돈을 받고 그 오광수 변호사도 그 사건의 변호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었어요. 여러 명이 올라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올라 있었어. 그래서 이준수하고 뭔가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광수 변호사가 대륙 아주의 대표 변호사였잖아. 대표 변호사여서 거기 이름이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 대표 변호사가 가가지고 필드에서 뛰는 경우는 많지 않아. 근데 이름을 걸어주는 거지 거기다가. 응? 그러고 나머지 변호사들이 변론을 실제로는 진행을 해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직접 오광수 변호사가 재판을 뛰지 않았는데 대표 변호사로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기억을 못할 수 있어.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국 그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가 나와버렸어요. 자, 법을 어긴 건 아니라는 거야. 오광수 변호사가. 그런데 오광수 변호사가 그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고 진짜 김건희 일당들하고 같이 휩쓸렸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더 추가적인 증거가 나왔다면 모르겠는데 오광수 변호사는 자기는 기억을 못한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발뺌을 냈다.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리고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게 결국은 검찰에서 봐주게 한 거 아니냐. 자, 앞에 부분은 팩트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준수는 무혐의가 나왔고 오광수 변호사는 조사조차 받지 않았잖아. 그래서 혐의가 있는지 불법을 저지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치 않은 거예요. 지금은 이거는 검증이 필요한 거야. 이 사람이 진짜로 정관예우 의혹이 있고 이것 때문에 뭔가 뒷돈을 받았고 그 검찰에서 비호를 해줘가지고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있는데 처벌도 안 받았고 이런 것인지 아닌지는 추론의 영역이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합리적 의심일 뿐인 거예요. 확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현재 확정된 건 뭐냐면 이준수가 관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희문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문이의 변호인단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까지가 팩트야. 그런데 변호사가 사람 가려가면서 변호합니까? 지난 총선 때 조수진 변호사 뭡니까? 변론을 이상한 사람을 변론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강간범인가 뭔가를 하여튼 파렴치범을 변론을 했다 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물어뜯고 조중동에서 물어뜯어가지고 그죠? 후보 공천 취소가 됐잖아요. 후보 사퇴를 했지.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아니야. 아니 변호사는 그렇게 따지면은 이재명 대표님 그거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애들이 막 물고 뜯고 막 하긴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조카를 변론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애들이 이재명 변호사 그런 살인자를 변론을 하냐
그러면 살인자는 변론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까? 사기꾼은 변론을 받을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변호사들은 좋은 사람만 변론을 해야 돼? 돈 받고 변론하는 게 변호사란 직업이야. 그래서 이문희를 변론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오광수 변호사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변호사들 그동안 변론한 사람들 한번 다 까보지. 거기 다 좋은 놈들만 변론합니까? 그럼 나쁜 놈들은 변론권이 없는 거예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오광수가 야 이거 부패한 검사다, 부패한 변호사다라고 확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혹 제기는 유탐사에서 할 수 있어. 근데 왜 그걸 단정을 합니까? 단정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의혹이 뭐였냐면은 검찰 수사관이었던 사람이 오광수 검사가 그 지청장 시절이에요. 지청장 시절에 자기가 지역 유지, 지역 기업의 비리를 토착 비리를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를 좌천시켰다. 지역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서 자기를 좌천시켰다. 이런 의혹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보를 했어. 유탐사에. 원래 뭐 민주당 쪽에서도 제보를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유탐사에서 받아서 그걸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녹취록까지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 녹취록에 자 그런 이유로 좌천이 됐다라는 그죠? 그런 얘기는 나오지가 않아. 그리고 오광수 변호사는 그 수사관이 징계를 받을 사유가 있어서 징계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자, 그럼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려. 검찰 수사관, 즉 제보자하고 자, 그 피제보자, 오광수 변호사의 진술이 엇갈려요, 지금. 제보자는 난 오광수가 나한테 불이익을 줬다. 부당하게.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오광수는 그런 게 아니다. 오광수 변호사는 그런 게 아니고 야, 이게 징계받을 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 자, 누구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두 사람이 정상반되는 진술을 했어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여러분? 오광수는 무조건 거짓말을 한다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 그리고 제보자는 무조건 옳은 말을 한다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 제보자가 국민의힘하고 만약에 연결이 돼 있다면 민주당 흔들려고 이재명 정부 흔들려고 공작한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두 가지 엇갈리는 진술이 나왔으면은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서 혹은 검증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징계를 받을 만한 사유가 있어서 징계가 된 것인지, 징계가 된 것인지, 아니면은 부당하게 오광수 당시의 지청장이 부당하게 인사조치를 한 것인지 확인이 확실하게 안 됐잖아. 제보자의 주장 어떻게 100%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뭐냐 하면 물음표를 놔야지. 물음표를. 오광수 죽일 놈이네. 오광수 거짓말을 하네. 이렇게 갈 상황이냐고. 추가적으로 오광수가 거짓말한다라는 걸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강진구 기자가 뭐 그런 의도로 방송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가 그 방송할 때 채팅창을 봤어요. 근데 오광수는 어느 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판을 하는 거야.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오광수는 비리 검사, 비리 변호사 이걸로 단정을 시켜버렸잖아. 갯마을 노처녀님 최평의 정치평론 들으며 정리가 전료됩니다. 땡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뭐 취재가 언론 뭐 뉴탐사에서 하겠죠 이제. 진짜 오광수가 문제가 있다라면은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서 오광수의 문제에 대해서 입증을 해내야죠 이제. 입증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아직은.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입증을 했겠죠, 검증을 했겠죠.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 나온 다음에 오늘 임명을 한 거잖아요.
입증 과정, 검증 과정은 제가 자세히는 몰라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의혹들이 나온 거 아니야.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국 당, 족바당에서 얘기하는 그 유치한 얘기는 더 할 필요가 없는 얘기고, 검찰 출신이니까, 특수부 출신이니까 오광수는 안 돼. 이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얘기고, 유탐사에서 제기한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자, 이게 제기가 공론화가 됐으니, 제가 판단하기엔 대통령실에서도 검증을 해봤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건. 야,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오광수 본인에게도 한번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고, 관련 기관들에도 확인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이 민정수석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한 거예요, 이거는. 왜 의혹 수준의 문제를 범죄 사실이 있는 것처럼 단정을 하냐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채팅창에 보면 난리예요. 제가 지금 힐끔힐끔 보면서 지금 방송을 하니까. 허현철님, 오광수가 부적절했다라고 인정을 했다고요. 저도 봤어요. 주관적 해석이야, 그 문장. 안 됐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제가 제3자로서 그 문장을 해석을 해봤는데, 자, 이런 조치가 있었는데 너 참 지금 마음이 안 좋고 안 됐지. 그래, 어떡하겠느냐, 받아들여라. 이게 본인이 부당한 인사를 했다라고 인정하는, 그건 추론이잖아. 왜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주관적으로 해석을 달아요,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됐다니까. 그래서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분석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인사조치가 된 거에 대해서 나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어떡하겠느냐, 이걸 받아들이고, 자, 이것도 뭐 잘 극복을 해나가라, 이런 식으로 덕담을 해주는 얘기였어. 그리고 녹취록 공개해야지, 원문을. 원래 오광수의 목소리가 나오는, 물론 그거 공증을 받은 거니까 증거 자료로서 근거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제보자라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100% 신뢰를 하냐고. 냉철해져야 돼.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의혹들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검증을 해보니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을 한 겁니다.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 여러분들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이재명의 인사검증 여러분들이 개무시하는 겁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응? 어젠가 그젠가? 이러저런 의견들 다 듣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검증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 그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된 거잖아, 지금. 그 뭐가 문제냐고, 지금. 그리고 자, 유탐사에서 뭐 취재를 잘한 건 맞지만은 취재 잘했습니다. 뭐 저는 그것 자체를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평가가 나오잖아요. 다른 평가가. 이 다른 평가는 어떻게 볼 거예요, 그럼 이거는? 법은 존중하되 사람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다. 예? 그 이 사람은 그냥 막 멋대로 그냥 자기가 소설 쓴 거야? 멋대로 소설 쓴 겁니까? 이은희님이, 예, 오늘 너무 날이 서 있네. Calm down, please. 예, 이렇게 글을 세워주셨는데 이거 초장에 바로 잡아야 돼요. 제가 날이 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정부들이, 역대 민주정부들이 안으로부터 붕괴가 됐어. 안으로부터 무너졌어요. 진보 언론들, 진보 인사들이 지들은 뭐 무결한 존재인 것처럼 하면서 과도하게 엄격한 잣대를 민주정부 대통령과 민주정부 인사들에게 과도한 잣대를 들이밀잖아. 아니, 조국도 그렇게 당한 사람 아닙니까? 과도한 잣대를 들이밀어가지고 그 과도한 잣대로 갈기갈기 찢어놓고,
여러분 지금 이거 집권 초기에 이 문제를 쉽게 볼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보세요. 민주 진보 진영에 벌써 갈등이 생겼어. 지금이 갈등을 할 때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믿는 분들이, 그렇게 지지하는 분들이 민정수석 하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임명했다고 이 문재인 시즌2니 이재명도 적폐니 이재명도 어쩔 수 없니 이런 얘기가 시작부터 나와요. 지금 며칠이나 됐다고. 뭘 잘못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에요.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이걸 외우셔야 돼. 첫 번째 충직함입니다. 충직함을 제일 원칙으로 본다. 충직함을 제일 원칙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광수는 충직한 사람이란 얘기야. 충직함을 제일 원칙으로 본다. 두 번째, 유능함이다. 충직하고 유능한 사람 갖다 쓴다고 그랬지. 도덕적인 사람, 깨끗한 사람 갖다 쓴다고 그랬어요? 이재명은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충직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진영, 색깔 가리지 않고, 지역 가리지 않고 갖다 쓰겠다. 아니 도덕성이 기준이었냐고. 그리고 왜 진보 진영 인사들에게만 이렇게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적용이 돼야 돼요?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개새끼가 돼야 됩니까?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있는데 이게 무혐의로 나왔으니까 검찰하고 결탁된 그런 사람이에요? 부패 변호사, 부패 검사였어요? 아니 그게 아니 변호사 하다 보면 그런 거지. 그게 아주 죽을 정도의. 그리고 그래 검사 지청장 하다가 어떻게 좀 인사조치를 잘못해가지고 잘못할 수 있지. 그게 개새끼냐고. 그게 오광수는 간신이냐고. 일하다가 실수 안 합니까? 완전히 무슨 비리 검사, 비리 변호사의 무슨 대표적 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집권 초부터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왜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칼잡이를 하나 끌어왔는데 왜 그걸 흔드냐고. 그것도 쟤네들이 흔드는 건 모르겠어. 조중동 애들이 흔들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애들이 흔들었어요? 우리 내부에서 흔든 거잖아. 대통령 고유의 권한 아닙니까? 인사권은. 말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확실치도 않은 의혹 제기를 가지고 오광수는 완전히 개새끼로 만들어가지고 이재명은 개새끼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만 보고 정치를 하겠다는데 누구를 믿고 정치를 합니까? 이래가지고 진짜 변덕이 죽을 듯해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지한다는 분들이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지난 일은 제가 이걸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 지난 일인데 짚고는 넘어가야 돼. 왜? 앞으로 또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 누구 또 장관 임명했더니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들고 나와가지고 야 얘는 안 된다. 얘로 하자. 아니 조국혁신당이 뭔데? 민주당이 지금 집권했는데 조국혁신당이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응? 아니 박은정이 뭔데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그래? 난 매불쇼 나와서 웃기대 지들끼리. 박은정을 왜 법무부 장관을 합니까? 폐잔병들을. 최광욱을 왜 법무부 장관을 해요? 미쳤어? 돌았습니까? 아주 유튜브 내각을 구성하지 그래?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아.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유튜브 나와가지고 이빨 털고 다닐 시간도 없어요. 진짜 핵심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박은정이 매불쇼 나와가지고 난 그따위 소리 하는데 내 이해가 안 되더라고. 법무부 장관을 박은정이 해야 된다. 그런 개소리는 왜 하나 채우기?
그런 거 선동하는 거야. 아니 박은정이 뭔데 무슨 법무부 장관을 해? 폐잔병 아니야. 윤석열한테 처맞고 쫓겨나간 폐잔병 데려다가 씨발 이재명 정부 제대로 한번 싸워보려고 하는데 싸울 줄도 모르는 애들 데려다 놓고 뭐 하자고. 물론 뭐 최욱희야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면서 박은정이 하는 얘기는 황당하더라고. 제가 자기 같은 사람은 법무부 장관 하면 안 된대. 검찰 출신이라. 민정수석 막으려고 그따위 소리 합니까? 누가 시켜준대 법무부 장관을. 웃기고들 있어요. 아니 지들이 뭔데. 아니 박은정이 민주당 의원이냐고. 최강욱이 명빠예요? 아니 왜 거기에 휘둘려.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그 준키님 보고 듣기 싫으면 나가라고. 지들 듣기 싫은 얘기하면 안 듣겠다. 그리고 니들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면 되지. 제가 병신입니까? 여러분들 듣고 싶은 얘기 해주려고 여기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슈퍼챗이나 받고 춤이나 출까? 이제 만세 뿅뿅뿅 이런 거나 할까요? 아니 조금만 자기들은 그렇게 잘나가지고 정치인들이 어쩌다 저쩌다 그렇게 비판 잘하면서 자기들 비판하면은 듣기 싫은 거야 지금. 복만삼님 짜왕 가는 길이라는 분이 한동훈이 아니면 이준석 같아요. 예. 대답이 완전 그쪽이네요. 분탕질 완전 잘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까지 막 기어들어와가지고 난장판이 된 거야 이거를. 왜 그런 빌미를 주냐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황사랑님, 조빠, 최강욱, 최은정, 황운하, 최평님, 이거 따봉,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정치인 까면 여러분들도 나도 여러분들 깔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 유튜버들 까잖아. 그럼 나도 까는 거지. 서로 까자고. 왜 못 까요? 우리끼리 서로 까는 거지 뭘. 그리고 지들 듣기 싶은 얘기만 해달래. 그럼 혼자서 집에서 벽 보고 명상해. 뭐하러 유튜브 봐. 듣고 싶은 얘기 듣고 싶으면 거기 가서 혼자서 명상하지. 아니면 그런 채널들 있잖아. 자기들 좋아하는 거 그런 데 가서 봐요. 여기 오지 말고. 여기 와봐야 욕밖에 처먹을 게 없어. 대통령 고유의 권한입니다. 남의 당에서 밤나라 배나라 하는데 왜 민주당 당원들이 흔들리냐고. 조국 당이 우리 당이에요? 박은정이 우리 당 정치인이야? 황운하가 우리 당 의원입니까? 왜 당 바깥에서 떠들어대는 얘기에 무리가 흔들리냐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확실히 매듭을 짓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재명이 옳다. 무조건 옳은 거야 우리는. 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 성공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이재명이 성공해야 그 다음에 또 이재명 시즌2가 있고 이재명 시즌3가 있고 30년 동안 우리가 집권을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사방에서 덤벼들고 있는데 우리가 안에서 이렇게 흔들리면 되겠어요? 우린 무슨 개소리가 나와도 이재명만 믿고 가자고.